점수 잡는 Hackers. 문제 유형 두 가지가 적혀져 있죠? 하나는 function, 또 하나는 attitude question에서 function and attitude question 두 가지 문제 유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헤드셋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문제 유형이 방금 들으셨던 function question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유형을 보시면 opinion, 그죠? 견해를 묻거나 attitude, 태도를 묻는 문제 유형을 이제 attitude question, 문제 유형이라고 부르시면 되세요. 일단 여러분 function question 문제 유형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시험장을 가시면 음원 하나를 통째로 쭉 듣는 동안에는 화면에 문제가 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듣는 동안에는 그림이나 간단한 단어만 떠 있을 테니까 거기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연습장 흰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듣는 동안에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서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간단하게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가 하나씩 화면에 뜨게 될 텐데 만약에 펑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헤드셋 문제로 질문지가 딱 뜰 거고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지문 전체에서 일부분을 따로 떼서 또 들려주고 이렇게 화자가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화자가 말을 한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펑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들려주는 문장을 그대로 해석만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앞뒤 상황의 문맥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라서 화자가 이런 얘기를 했겠다라고 여러분이 숨겨진 의도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왜 opinion, attitude, feeling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유형이라서 여러분이 지문을 들으셨을 때 예측이 가능한 것이 이것은 화자의 개인적인 견해다. 이 사람만의 태도다라는 것이 일단 감지가 되면 attitude question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function 문제, attitude question 문제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일단 핵심 전략 넘버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화자가 언급을 했다고 해도 문맥이 서로 다르다면 의도가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예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구나. What an improvement. 굉장히 발전했구나. What happened? 이러고 이제 학생이 대답하기를 You know, I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은 학생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A 플러스를 받아서 굉장히 잘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학생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You know, I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냐라는 헤드셋 문제, 펑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앞의 내용과 학생이 말한 내용을 연결을 지어서 자기가 점수를 잘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나 보다 라고 해서 의도를 파악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to explain why his grade got better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문장을 학생이 읊을 건데요. 문맥이 바뀌는 케이스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문맥이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think the grade was a little too low. I don't understand why. You know, I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성우의 목소리는 어조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어투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 일단 해석을 해보죠. 점수가 a little too low. 약간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I don't understand why. 왠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You know, 아시잖아요. I put a lot of time and effort into this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펑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대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지금 상황 문맥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점수가 너무 낮고 왜 그런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맥의 정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 의도는 하고 문제가 나온다면 답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약간 complain을 하는 어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o complain about his low grade라고 해서 낮은 점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라고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방금 봤던 케이스 1 그리고 지금 보는 케이스 2를 봤을 때 문맥이 바뀐다면 똑같은 문장을 성우가 읊는다고 해도 의도는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꼭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 방금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조나 어투도 느껴주면서 여러분이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어조나 어투도 의도를 파악하는 힌트가 된다는 말인데 가장 이제 단편적인 예제가 나와 있긴 하죠, 여러분 교재에. 자, 일단은 어조를 올리는 케이스예요. Jason 하고 어조를 올렸죠. 이런 경우에는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제이슨이 그랬다는 거야? 하고 이제 놀라는 어투로 올라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조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제이슨 하고 내렸어요. 이렇게 어조를 내렸을 경우에는 놀란다라는 것보다는 제이슨 이거는 뭐예요? 약간 질책하는 어투죠. 제이슨 좀 그만해.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꼭 머리 기억하실 것은 똑같은 문장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도 문맥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어조나 어투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의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전략은 오답지 유형에 유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오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표면적 의미만 봤을 경우에는 왠지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의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오답지로 많이 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미만 해석해서 해석만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그젬플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8, 109페이지를 피시고 이그젬플 지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풀고 오셨으니까 쭉 들으면서 문맥 파악하시고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까? 의도 파악에 중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mple.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librarian. Hi, are you ready to check these out? Did you find everything okay? Yeah, thanks. I see you have many sociology books here. Doing a big report? Yep, on marriage and family in urban areas. Sounds interesting. Oh, hold on. You have 12 books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I'm afraid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Listen again to part of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 Sounds interesting. Oh, hold on. You have 12 books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I'm afraid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Question. Why does the man say this? Oh, hold on. 자, 여러분 hold on이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는 지문이었죠, 여러분. 자, 짧은 지문이니까 곧바로 복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문을 들어보도록 하죠. Example. Listen to part of a conversation between a student and a librarian. Hi, are you ready to check these out?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Are you ready to check these out?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check out 이란 표현은 도서관에서 여러분 책 같은 것을 대출받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딱 듣고 여러분은 예상이 가능한 것이 이 대화는 librarian, 사서와 학생과의 대화일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책들을 대출받을 준비가 됐나요? 라는 거니까 이 책들을 대출받으실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Did you find everything okay? 그죠? Did you find everything okay? 했으니까 다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Yeah, thanks. I see you have many sociology books here. 그죠? 그래서 I see you have many sociology books here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sociology 하면 학문 이름이죠. 사회학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학 책들이 굉장히 많군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Doing a big report? Doing a big report 했으니까 방대한 레포트를 쓰시나 봐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Yep,
on marriage and family in urban areas. 자, 여학생이 준비하고 있는 그 레포트는 뭐에 대한 거냐면 토픽이 marriage and family in urban areas래요. 여러분, urban areas니까 도시 지역에서의 marriage, 결혼과 family, 가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중인가 봐요, 여러분. Sounds interesting. Oh, hold on.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래서 뭐래요? hold on. 잠깐만요, 잠깐만요. hold on이란 표현은 잠깐만이란 표현이에요. 잠깐만요. You have 12 books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면 아저씨가 왜 hold on이라고 말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You have 12 books 이 학생은 지금 12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여러분,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이래요. 여러분, at one time 이란 표현은 한 번에 라는 표현이니까 일단 익혀주시고 자, 아저씨 말씀은 이래요.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이에요. 한 번에 딱 10권의 책만 빌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은 지금 12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hold on, 잠깐 문제가 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책을 대출해가는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나 보다 라는 것을 빨리 예측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I'm afraid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그죠? 문제가 있네요. I'm afraid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I'm afraid 란 표현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뜻이 뭐냐면 유감이지만 뭐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I'm afraid 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m afraid, 유감이지만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지금 2권의 책은 대출 못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old on 이라고 말한 의도가 뭐냐라는 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다시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again to part of the conversation, then answer the question. Sounds interesting. Oh, hold on. You have 12 books and you're only allowed to borrow 10 books at one time. I'm afraid you can't check out 2 of them now. Question. Why does the man say this? Oh, hold on. 그죠? hold on 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앞의 상황에서는 12권의 책을 대출을 받고 싶은데 뒤에가 힌트였어요, 여러분. hold on 이라는 표현 뒤가 여러분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였죠. 12권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10권밖에 대출을 못 시켜드립니다. 라는 그 표현을 듣고 문제가 생겼구나. 책을 대출을 받겠다라는 학생의 요청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어디로 가시면 돼요? 그죠? There is a problem 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죠. 자, 일단 C로 가시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까 표현을 좀 외워줄게요. stop from ing 라는 표현을 쓰면 stop from ing 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stop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C를 해석해보면 to stop her from leaving the place 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이요. leaving the place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여러분 hold on 이란 hold 때문에 또 오답지 파놓은 거 좀 보세요, 여러분. hold tightly 라는 표현은 꽉 쥐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hold on 이란 표현만 살짝 듣고 hold? 라고 해서 hold만 딱 보고 뒤로 가게끔 오답지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쥐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문맥의 상황, 특히 지금 example 지문 같은 경우에는 hold on 이란 표현 뒷부분이 답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뒷부분을 잡고 의도를 파악해 주시는 케이스였어요.